내는 16강 동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낸다. 아까 형용사는 상태나 성질이라고 했는데 얘는 이제 흔히 우리가 동작성, 동작동사라고 합니다. 동작동사. 자, 그래서 이 동작성을 드러낸다. 동작상을 드러낸다. 자, 그래서 읽는다, 읽었다, 읽겠다, 읽고 있다. 특히 이제 여기 보면은 에스펙트로 이제 진행상이라고 나오는데 동작과 동작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얘가 이제 진행이 계속 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진행되다가 끝나서 완료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의 어떤 동작이 이루어지는 시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작상이라고 하는데요. 크게 진행상과 완료상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자, 조사와의 결합이 가능하다. 관형사와 어울릴 수는 없으나 부사의 한정을 받는다. 자, 그 다음에 사동, 피동, 강세의 뜻을 나타내는 전미사는 기본형이 넣어서 표제어로 삼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다른 단어가 새롭게 생성됐다는 거예요. 생성이 되어서 별도의 단어, 다시 말하면 기존 먹다라는 단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먹이다라는 단어가 새로 만들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단어는 서로 같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자, 높임법을 가지기도 하고요. 자, 본동사, 보조동사라고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용어원, 보조용어원이라고 있죠. 자, 본용어원과 보조용어원의 관계를 다시 용어원이니까 동사와 그렇죠 형용사로 나누어서 또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규칙동사, 불규칙동사. 어미의 활용이 굉장히 규칙적으로 일어나는데 어미 활용해서 어간이 형태가 바꿔지거나 어미가 갑자기 바뀌는 것을 불규칙적 동사.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아까 불규칙적 용언, 규칙적 용언인데 거기서 동사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 세 번째 단어가 있는데 자동사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타동사라는 단어가 있고 능격동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마 여기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능격동사라는 말을 상당히 이제 들어본 경우가 좀 드물 텐데 요게 영어학에서 이제 나온 비롯된 용어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국어 내에서는 잘 안 씁니다. 잘 안 쓰고 뭐 중립동사라든지 조립동사라든지 또 앞에 자동사, 타동사가 모두 된다고 해서 자타동사라든지 최근에는 이제 이런 식의 단어를 또 쓰기도 해요. 그래서 능격동사라는 건 얘가 이제 쉽게 말하면 족보가 없다는 거예요. 자동사든 타동사든 하나로 구속이 안 되고 이리 보면 자동사 같고 저리 보면 타동사 같이 지가 계속 성격을 바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자, 자동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동사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문장 구조에서 이 동사가 이제 주어에만 미치는 동사 이렇게 말하면 좀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제 목적어 없다. 우리가 이제 목적어가 없는 거. 그럼 여기는 이제 타동사라고 했죠. 타동사는 이제 목적어가 있는 거. 그래서 목적어가 있는 거. 그래서 자동사는 이제 자동구문이라고도 해서 그 문장을 설명하기도 하고요. 반면에는 이제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 문장은 타동구문. 타동구문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문장 구조에서 이제 목적어의 성분이 있는가 없는가 흔히들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동사라고 하는 놈의 스스로 자발적인 성격이 아니라 여기에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아주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는 통사구조. 사실 통사구조라고 하는 말보다는 논항이라는 말을 쓰는데 논항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동사가 문장의 성분을 이제 문장을 이룰 때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어떤 문장 성분들을 논항 또 그런 논항이 어떻게 가는 거를 논항 구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논항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본래 타동사인 것들이 있어요. 본래 타동사인 것들은 이제 문장의 구조에서 목적어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자, 그런데 원래 자동사가 쓰이는데 그 자동사가 사동사로 바뀌었어요. 자동사가 여기 앉다라고 하는 거에 이제 희가 들어가고 웃다라는 거에 이제 기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목적어를 요구하는 타동구문이 됩니다. 원래 타동사가 사동접사랑 결합이 됐어요. 역시 보시면 이가 되고 히가 결합됐는데 얘는 자동사가 타동구문을 갖게 된 거고 얘는 타동사가 원래 타동사로 갔죠. 사동사가 되면서 이런 문장 구조의 차이도 그대로 가져오더라. 자, 능격동사라고 하는 건 뭘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태 변화는 전혀 없는데 어떨 때는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로 자동구문에서 쓰이고 또 어떨 때는 목적어를 요구하는 타동구문에서 쓰이기도 하더라. 여기가 사실 논란이 좀 있어요. 논란이 좀 있는데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뭐 본 강의 때도 설명을 좀 길게 해드렸죠. 사실 이제 제가 뭐 스낵문법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좀 중심을 두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논란이 될 만하고 또 이제 어떤 논의, 어떤 학자들의 관점, 설명 논리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안 해드리고 있어요. 요거 해버리면은 이제 뭐 이렇게 간단하게 안 끝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규 강좌에서 강의를 이미 했죠. 정규 강의에서 이제 강의를 해드렸고 여기서는 가장 이제 기본 어떻게 보면 중고등학생들 정도에서도 알고 있을 법한 가장 기본이 되는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워낙 이제 이 문법을 또 한동안 대학 다니면서 소홀히 하신 분들도 있고 또 문법 자체가 되게 뭔가 싫어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싫어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자 그래서 실제로 가르치다 보면은 정말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어에서부터 흔들리는 분들이 학원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많이 보인단 말이죠. 그 취지에 맞게끔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사례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철수가 학교를 가다. 자 이렇게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보면은 문형정보가 뭐뭐를 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어디를 가다. 자 근데 이제 철수가 학교에 가다. 이렇게 해도 문장에 전혀 이질감이 없죠. 이럴 때는 문형정보가 어디에 가다가 됩니다. 재밌는 거는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는 목적어를 가지고 있고 여기는 부사어를 가지고 돼요. 자 그럼 얘는 이제 타동구문이 되는 거고 얘는 이제 자동구문이 되는 건데 자 문제는 그렇죠. 요놈이 전혀 형태 변화가 없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학자 A와 같은 사람은 얘를 능격동사로 보자. 능격동사 또는 중립동사 또는 자타동사라고 보자.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속이 편하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이 학자적 관점에서 가장 의미 없는 어떤 논의가 양시론자들이에요. 이리도 볼 수 있고 저리도 볼 수 있다. 이게 상당히 이제 매력이 없죠. 중립 어떤 중간형 회색인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학자 B와 같은 경우는 얘는 자동사다. 얘는 자동사다. 철저하게 자동사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 요 를은 목적어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거 원래 부사어다. 저서를 나타내는 부사어고 그럼 이건 늘은 뭐냐? 목적격이 아니라 보조사로 강조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또 요 학자 B적 관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실제로 능격동사라고 하는 놈들이 뭐 생각보다 손쉽게 해결되지는 않는다. 또 심지어 15세기로 가면 뭐 피동문에서 접사에 의한 그죠? 접사가 작용을 해서 나타나는 피동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동문으로 볼 수 있다라는 어떤 논리가 있는데 강의 때 얘기 드렸죠? 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이런 이제 동사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동사가 자동사인가 타동사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중심에 두고 나오는 논란들이에요. 그래서 뭐 내용만 가지고 보면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사실은 교수님들이 좀 더 학자적으로 여기 나오는 내용들을 탐구나
발견학습의 어떤 가치로 출제를 하면 아주 매력적일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아주 짧게 끝나고 있죠.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동사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또 마무리 짓고 다음번에는 동사를 했으니까 이제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형용사로 가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또 17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